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님들 소중한 슈퍼챗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덕화님께서 종종 이렇게 새벽에 계좌 입금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저항라인 건드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밑에서 또 걸려서 지금 프리장에서 살짝 오르고 있죠. 이렇게 와리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파 조정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요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고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같은 애매한 곳에서는 과만이 있는 것이 이슈들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제가 스탑라인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 여기 저항은 그대로고요. 다시 저항으로 21,521원 구간을 잡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만들었던 곳이고 이 장대 양봉의 딱 2분의 1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는다면 단기 추세가 또다시 상방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 추세가 상방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느냐?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당분간의 행보를 봅니다. CPI 발표 이런 게 있긴 한데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나온다면요. 또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기간 조정이 이렇게 며칠 만에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계속해서 관망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1,400 정도를 지켜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괜찮습니다. 단기로만 살짝 꺾였을 뿐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별 문제가 없고요. TQ의 경우에도 이 85를 깼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안 사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82 정도만 지켜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행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쏙3인데 쏙3 제가 중요하게 보던 28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쏙3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좋은 차트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려던 거를 너무 과하게 되돌렸거든요. 간신히 이 라인 있죠. 여기를 지켜주긴 했지만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쏙3 상승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쏙3 또다시 저점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것을 매수 기회지 않을까, 여기서 좀 수량을 늘리고 버텨볼까? 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으면은 안 그럴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라면은 차라리 판구, TQQQ, 그 다음에 6% 아니면은 테슬라 이런 거 사겠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안 들어있는 주식들이죠. 이전에는 제가 쏙3 사느니 나는 USD랑 엔비디아 산다 했는데 이거는 같은 반도체군일 때였고요. 그 당시 제가 왜 반도체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반도체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본다면 이게 일종의 크게 본다면 계좌의 공격수잖아요. 그리고 TQQQ가 수비수 느낌이죠. 저에겐 수비수인데 누군가에겐 미드필더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계좌에서 좀 수익을 내주는 변동성이 큰 포지션을 원한다면 이 쏙3 자리를 차라리 빵구라든가 아니면은 테슬라 이런 거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좀 어렵다면 TQQQ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미장에서 제일 지금 많이 포지션 가지고 있는 게 빵구랑 TQ죠. 정말 미장에서 딱 하나의 종목만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TQQQ 투자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TQ의 중요성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어쨌든 그래서 쏙3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이 조정 중이니까 매수를 받을 좋은 기회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다른 주도주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쏙3 경우에 28을 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상승표는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USD고요.
USD도 제가 지속적으로 상승뷰를 봤는데 이제 제 생각이 좀 틀렸네요. USD가 중요하게 보던 63이라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프리장에선 좀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악재 뉴스 그걸로 USD와 엔비디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USD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지지가 저항이 되는데 여기 이 65에서 굉장히 여러 번의 지지와 저항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려주려면 USD가 적어도 65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USD도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승뷰를 봤다고 해서 제가 뭐 내 말이 맞아 무조건 상승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스탑 라인을 전부 다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마 뭐 67, 64 이런 식으로 잡아왔을 거예요. 만약에 67에서 일부 스탑이 나갔다면 한 9% 아꼈고요. 65에서 스탑이 나갔다면 6% 손해를 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제시는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스탑 라인을 전부 다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SD는 최종적으로 사실 이 65를 깼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뷰가 예언좀 맞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5 위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USD 보류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스탑으로 잡아놨던 이 141을 깨고 138을 깨고 밑으로 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역회된 숄더 관점도 폐기가 되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장에서 살짝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라면 이 141 있죠. USD의 65와 비슷한 위치인데요. 여기 위로 안착을 해야지 엔비디아 매수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길었던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되돌릴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정해놨던 1차, 2차 스타라인, 2차까지 다 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라인 기준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 엔비디아 오른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내렸잖아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잡은 스탑 라인을 좀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엔비디아 그때 이제 잡았다가 다시 손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손절했던 이유도 스탑 라인 깨서 손절을 했었습니다. 구독자분이 전에 매수한다고 했던 엔비디아 어떻게 됐냐 해서 이제 손절했다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어쨌든 엔비디아는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141을 넘는다면 다시금 이거 하락 상승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고요. 이제 테슬라의 매도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주봉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조지표 하나 펼게요. 이게 스토캐스틱이고 이게 RSI거든요. 전부 다 기본 설정입니다. 그냥 기본 설정 이용했어요. 주봉을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있죠. 이 볼린저 밴드 위로 떠 있습니다. 이때도 떠 있었는데요.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떠 있어요. 이런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봉의 이 RSI가 75예요. 엄청난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거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떠 있었던 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2022년도, 2021년도 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 상당한 과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제부터 이 400을 넘는 시점부터는 더 갈지 안 갈지는 광기의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은 스토캐스틱도 엄청난 과열이죠. 심지어 지금 프리장에서 406이기 때문에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론 주봉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뉴턴도 인간의 광기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당장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제 영역이 예측하는 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했던 그 테슬라의 긴 여정은 이제 오늘을 끝으로 조금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당분간 저는 테슬라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상황 지켜보다가 다시 눌림이 나올 때 그때 잡아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자면
제가 개별주 웬만해서 안 하고, 특히 테슬라는 개별주계 속설 같아서 참 잘 안 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거 10월 24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딱 빗각을 그려서 테슬라 저점 예측 이후에 테슬라 이게 270까지 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안 팔리겠다고 했죠. 242에서 여기 딱 라인 3개 잡아섰고, 여기서 분할 매수 이후 여기 330 초반대에서 또다시 매수 앤드 홀딩 의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400불대에서 분할 매도 과열의 영역, 이렇게 이제 저희의 엔비디아 테슬라 여정이었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 지금 과열이고 관계 영역이라고 한다고 해서요, 테슬라가 바로 내리느냐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장에서 일부 매도했고요, 프리장에서도 좀 매도했습니다. 정리하고, 근데 테슬라 지금 만약에 눌리더라도요, 저는 2025년의 주도주가 테슬라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게인 2021 4년 주기로. 그래서 다시 테슬라 한번 노려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언큐입니다. 구독자분 분석 요청받은 주식이고 엄청납니다. 자, 12시간 봉입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분석한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 11월 이때쯤에 아마 분석을 해서, 그때 제가 스탑으로 제시했던 라인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같이 찍고 올렸죠. 근데 저는 그때는 아이언큐 눌리면 매수하겠다 의견이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과열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봉 있죠. 이 위로 갔다가 쭉 빼버린 봉이 이제 상당히 불길합니다. 아이언큐는 이 33을 깼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깬 것이며, 만약에 30까지 깨게 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7.5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어오던 굉장히 장기간의 추세가 좀 소강이 되었다. 10월부터 이어오던 장기간 추세가 소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추세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30까지 내려온다면요,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드캣 바운스이든 아니면 조정 후 다시 가는 흐름이든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30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좀 한번 시세를 크게 준 종목을 굳이 다 오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이언큐는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33, 36이 있으며, 스탑 라인으로는 1차로는 30, 2차로는 27.5가 있고 30에서 강한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언큐가 36을 딱 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위로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시세를 많이 준 종목을 사야 될까? 라는 의문이 있고, 이제 12시간 봉상에서 이 봉이 사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아이언큐 주봉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밖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제가 2.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번이라서 2.5%의 사승입니다. 엄청나게 0.0000 몇 %의 확률이고, 그래서 99.999999 얼마의 확률로 이번 주의 주봉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저 같으면 지금 가격에서는 아이언큐 안 산다. 기술적 반등은 노려보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 그냥 어제 상승 오늘 하락 와리가리, 이것이 바로 사파 조정.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냥 저항에 이거나 추가했습니다. 관망도 포지션입니다. DQ 또한 비슷합니다. 그냥 이럴 때는 매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쓰리의 경우에는요, 이제 횡보를 했다가 28일 깼습니다. 근데 이제 28 깨고 전자점 다 와간다고 해서 속쓰리 반등할 거니까 나 여기서 모아간다? 라기보다는 차라리 저 같으면 뭐 판구, DQ, U 이런 거 사겠습니다. 굳이 주도주가 아닌 반도체를 사야 되나 싶습니다.
이전엔 제가 반도체란 영역 안에서 쏙쓸과 USD 중에서 US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밖의 영역에서 그냥 내 계좌의 공격수를 어떤 종목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차라리 얘가 낫다. 아니면은 테슬라 눌림대 들어가게.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29는 넘어야지 다시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USD도 마찬가지인데 제시한 스탑 라인 다 깼어요. 65까지 다 깼죠. 하락 추세 지속이기 때문에 65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긍정뷰 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다 깨버렸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여기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의 지속이라고 보면 140일 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며 관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21선 밑에 위치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스탑까지 깼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140일 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할 매도를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눌릴 때 다시 주울 겁니다. 여기서 뭐 테슬라 500 갈 수도 있고 600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확률에 따라서 이제 분할 매도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아이언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는데 분석 요청 주실 때 뭐 하는 주식인지 티커가 뭔지 정도는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뭐 해주세요만 있으면 솔직히 난 개별 조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뭔지도 모르는 주식을 티커까지 찾아가며 분석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요청 받은 주식은 분석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언큐는 이전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지지저항 다 잡았거든요. 이미 오른 지금은 먹을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급등한 차트여서 반드시 눌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눌림 자리가 다 왔고요. 기다리니까. 단기 추세가 깨졌고 36은 넘어야 다시 추세 돌렸다고 보고 매수 들어가 볼만 하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강한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30에 한 번은 유효한 반등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손절 기준 잡고 단타로는 들어가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정말 길어졌네요. 내일은 좀 10분 이내로 만들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